지금 막 주식을 시작한 분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는 회사가 잘 되면 오르고 안 되면 내린다. 맞는 말이에요. 뉴스도, 책도, 증권사 리포트도 전부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가장 기본이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상식이죠. 그런데 1년에 딱 4번, 회사엔 아무 일도 없는데 시장 전체가 똑같이 휘청이는 날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없고 큰 악재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래량이 2배로 뛰고 장 마지막 1시간에 주가가 출렁입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게 항상 같은 자리에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3월, 6월, 9월, 12월. 정확히 분기마다 한 번씩 셋째 주 금요일 근처에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이죠. 마치 누가 달력에 표시해둔 것처럼요. 사람들은 이날을 새 마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마녀 셋이 동시에 빗자루를 타고 시장을 휘젓는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은 이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경제해결사예요. 지갑 지키는 신호, 팩트로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어봤지 정확히는 모르는 새 마녀의 날,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상상하면서 들어주세요. 한 달에 딱 한 번, 보름달 뜨는 밤에 놀이공원 전체가 문을 닫고 모든 놀이기구를 동시에 점검하고 교체하는 날이 있다고요. 이 그림 하나만 들고 가시면 끝까지 안 헷갈려요. 평소엔 기구를 한 대씩 멈추고 점검해요. 그런데 이 점검일만큼은 모든 기구가 한꺼번에 멈춥니다. 손님 수천 명이 동시에 내리고 타려 움직이니 그 순간 공원 전체가 잠깐 출렁여요. 이게 바로 새 마녀의 날이에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 단 3가지예요. 첫째, 새 마녀의 날이 대체 뭐고 왜 시장이 흔들리나요? 둘째, 그 흔들림은 진짜 위험한가요? 겁만 주는 건가요? 셋째, 그래서 우리 개인은 뭘 보고 뭘 조심해야 하나요? 끝까지 보시면 다음 분기 만기일이 또 와도 새벽에 미국 시황을 일일이 챙겨보지 않아도 흐름이 한눈에 잡힙니다. 괜히 남들 따라 겁먹고 팔았다가 후회하는 일도 없어지고요.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기본부터 쉽게 잡고 가시죠. 새 마녀의 새니 뭔지부터요. 주식시장엔 만기가 있는 상품이 있어요. 대표가 셋입니다. 주식 옵션, 지수 선물, 지수 옵션. 이름은 어렵지만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이 셋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전부 정해진 날짜가 되면 끝나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기프티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요. 기한이 되면 쓰든가 버리든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하는 거죠. 그중 옵션이 뭔지 딱 한 줄로 잡을게요. 옵션은 미래에 정해진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두는 거예요. 오를 거라 보면 콜옵션, 내릴 거라 보면 풋옵션. 이 2단어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놀이공원으로 치면 이래요. 다음 달 제일 인기 있는 기구 자리를 지금 미리 예약해두는 예약권이에요. 다음 달에 이 가격으로 탈게요 하고 끊어두는 거죠. 당연히 그 예약권에도 유효기간이 붙어 있고요. 그런데 평소엔 이 셋의 만기가 따로따로 옵니다. 그러다 1년에 4번, 3, 6, 12월 셋째 금요일에 이 셋이 같은 날 한꺼번에 끝나요. 예약권 수천, 수만 장이 한날 한시에 동시 만료되는 셈이죠. 바로 그래서 새 마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 개별 주식 선물까지 더해서 내 마녀의 날이라 부르기도 해요. 셋이냐 넷이냐 숫자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핵심은 똑같으니까요. 여러 만기가 한날에 겹쳐서 거래가 폭발한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숫자로 보면 더 와닿아요. 평소 미국 S&P 500 일평균 거래량이 약 210만 계약인데 새 마녀의 날엔 평균 400만 계약 가까이로 뜁니다. 거의 2배예요. 거래가 2배니까 출렁임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진짜 궁금한 걸 풀어볼게요. 회사엔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날 주가가 흔들릴까요?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돈이 어디서 빠져 어디로 가는지 그 동선만 따라가면 답이 저절로 보입니다. 만기일이 되면 그동안 쌓여있던 예약권들이 한꺼번에 정리돼야 해요. 권리를 행사할 사람은 행사하고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다음 달로 미룰 사람은 미루고요. 이 모든 게 같은 날 한꺼번에 벌어집니다. 이걸 청산이라고 하는데 수조 원어치가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그 과정에서 주가가 출렁이는 거예요. 회사 실적이 나빠진 게 절대 아니에요. 순전히 쌓인 예약권을 정리하는 작업 때문에 생기는 기술적인 흔들림이라는 거죠. 여기서 다른 채널에선 잘 안 짚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흔들림의 진짜 범인은 따로 있거든요. 바로 딜러예요.
옵션을 손님에게 팔아준 증권사나 기관을 딜러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들의 움직임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딜러는 손님이 산 예약권의 반대편을 떠안아요. 그래서 가격이 한쪽으로 쏠리면 손해를 안 보려고 실제 주식을 사고 팔며 끊임없이 균형을 맞춥니다. 평소엔 이걸 조금씩 천천히 하니까 우리 눈에 잘 티가 안 나는 거고요. 놀이공원으로 풀면 이래요. 손님이 한쪽 기구로만 우르르 몰리면 운영자는 공원이 안 기울게 반대쪽에 무거운 무게추를 옮겨놔요. 만기일은 그 무게추들을 한꺼번에 치워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공원이 잠깐 기우뚱하는 거죠. 그럼 흔들림이 언제 가장 심할까요? 바로 장 마지막 1시간이에요. 정상 가격이 폐장 무렵에 정해지거든요. 그러니 막판 60분에 청산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새 마녀의 진짜 마법은 딱 이 마지막 1시간에 펼쳐져요. 그러니 만기일이라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벌벌 떨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딱 폐장 직전 1시간, 거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시간만 넘기면 대부분의 인위적인 출렁임은 정리가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면 그날은 그냥 주식 다 팔고 쉬는 게 낫지 않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걱정 충분히 일리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통계를 보면 새 마녀의 날 대부분은 거래량만 폭증하고 방향은 멀쩡한 날이에요. 흔들림은 커도 장 끝나고 보면 제자리로 돌아온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건 만기 그 자체가 아니라 완전히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만기 직전에 시장이 한쪽으로 얼마나 쏠려 있었느냐예요. 쏠림이 없으면 조용히 지나가고 쏠림이 심하면 작은 충격에도 크게 증폭돼요. 그래서 만기일보다 그 전 한두 주의 분위기를 먼저 보세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만기일이 다가오면 달력만 보지 말고 최근 한두 주 동안 한 종목이나 한 방향에 베팅이 비정상적으로 몰렸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그게 이번 만기가 조용할지 거칠지를 가르는 진짜 신호예요.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 가장 최근 사례를 하나 같이 볼게요. 바로 2026년 6월이에요. 앞에서 배운 직전의 쏠림 원리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생생한 현장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거든요. 올해 6월 만기는 평소와 좀 달랐어요. 연초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잘 나가는 반도체 종목에 콜옵션을, 그러니까 오른다는 쪽 예약권을 미친 듯이 사모았거든요. 한쪽 방향으로만 쏠림이 극단까지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그러다 6월 5일 별것 아닌 고용지표 하나에 그 무게추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옵션발 매도가 무려 1조 8천억 달러나 쏟아졌고 공포지수 빅스는 단 하루 만에 약 40% 가까이 수직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원리 그대로예요. 쏠림이 심하면 작은 충격도 크게 증폭된다. 평범한 지표 하나가 1조 8천억 달러짜리 파도를 만든 건 그 전에 한쪽으로 쌓아둔 쏠림이 그만큼 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끼었어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6월 12일 상장해 하루 만에 25% 폭등하며 시총 2조 달러를 넘겼고 6월 16일엔 그 옵션이 막 상장됐어요. 간문을 연 신상 롤러코스터인 셈이죠. 안정엄증 데이터가 한 번도 안 쌓인 신상 기구가 하필 점검일 직전에 손님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변동성이 큰 새 종목이 만기 주간과 겹치면 시장 전체의 흔들림을 키우는 또 하나의 진원지가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 코스피는 정반대였어요. 바로 어제 6월 18일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종가로 돌파했어요. 9,063으로 마감하며 새 역사를 썼는데 그걸 외국인이 홀로 약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통째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널에서 안 짚는 디테일이 여기 있어요. 그날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상위권이었어요. 미국에선 반도체에 콜옵션으로 베팅이 몰렸다면 한국에선 외국인이 그 반도체를 현물로 직접 쓸어 담은 거예요. 같은 반도체인데 한쪽은 예약권 베팅, 한쪽은 진짜 주식 매수. 베팅은 만기 때 청산되며 흔들리지만 현물 매수는 그대로 남아지수를 떠받쳐요. 그래서 미국은 출렁이고 한국은 사상 최고가를 찍은 결이 완전히 다른 한 주였던 거죠. 정리하면 같은 망이 주간이라도 결과는 이렇게까지 갈렸어요. 망이는 똑같이 와도 직전의 쏠림이 베팅이냐 현물이냐에 따라
한쪽은 흔들리고 한쪽은 신고가를 썼어요. 만기 자체가 아니라 그 전의 성격이 결과를 가른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우리 지갑 이야기로 가볼게요. 개인이 새마녀의 날에 가장 많이 당하는 함정부터 짚어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알아둬도 영문도 모른 차에 당하는 일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두세요. 가장 흔한 함정은 한국 개인이 새마녀의 날을 미국 날짜로만 외워두는 거예요. 한국 동시망이일은 원래 미국과 날짜가 다른데 올해 미국엔 변수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걸 모르면 엉뚱한 날을 기다리게 되는 진짜 함정이죠. 올해 미국 새마녀의 날은 셋째 금요일인 6월 19일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날이 준틴스라는 미국 공휴일이라 증시가 통째로 쉬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당겨져 미국은 6월 18일 목요일에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한국은 6월 11일, 미국은 6월 18일. 무려 일주일이나 차이가 났어요. 다른 채널들이 19일 금요일만 쳐다볼 때 정작 미국 망인은 이미 목요일에 끝났다는 거죠. 이 하루 차이만 놓쳐도 완전히 헛다리를 짚게 되는 거예요. 그럼 흔들림을 거르는 기준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만기일 전 한두 주엔 한 종목이나 한 방향에 베팅이 비정상적으로 몰렸는지 보세요. 앞에서 말했듯 쏠림이 클수록 만기일 흔들림도 그만큼 커지니까요. 그 다음 만기일 당일엔 장중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폐장 직전 1시간만 집중하세요. 이때 출렁이는 건 대부분 예약권 청산 때문이지 회사가 망한 게 아니에요. 관성으로 흔들리는 놀이기구 차량일 뿐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기 다음 거래일엔 만기 잡음이 다 거쳤는데도 같은 방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잡음이 싹 빠진 뒤에도 흐름이 살아있으면 그제야 비로소 그게 진짜 방향이에요. 이 순서만 지켜도 만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검증은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미국 시장 변동성은 빅스 지수 하나로, 우리 시장 변동성은 V코스피 하나로 확인하면 되고요. 정확한 만기 일정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캘린더에서 미리미리 챙겨보시면 됩니다. 물론 만기는 늘 안전하다고 맹신해도 안 돼요. 조심할 리스크 넷만 짚을게요. 하나, 만기 직전 쏠림이 극단이면 작은 악재에도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둘, 만기 주간에 연준회의 같은 큰 변수가 겹치면 흔들림이 증폭돼요. 셋, 새로 상장된 변동성 큰 종목이 만기와 겹치면 또 다른 진원지가 될 수 있어요. 넷, 한국과 미국의 만기 시차를 특히 공휴일로 당겨지는 날을 놓치면 엉뚱한 날에 당할 수 있고요. 이게 겹칠수록 그 망의는 거칠어져요. 여기에 더해 시장 전문가들도 같은 곳을 봅니다. 마켓워치는 만기와 새 변수가 한 주에 몰릴 때를 두고 시장을 흔들 재료가 한꺼번에 몰린 주간이라고 짚었어요. 만기 자체보다 변수가 겹치는 타이밍을 경계하라는 거죠. 자, 오늘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새마녀의 날 그 자체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건 그 직전에 시장이 한쪽으로 얼마나 심하게 쏠려 있었느냐, 바로 그거예요.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전부입니다. 순서로 다시 정리하면 만기 전엔 쏠림 여부, 만기 당일엔 폐장 직전 1시간, 만기 다음 날엔 방향 지속 여부, 이 셋만 차례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만기일은 미국과 날짜가 다르고 공휴일 끼면 하루씩 당겨진다는 것도 꼭 챙기세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만기 주간은 분명 출렁임을 경계할 구간이에요. 그런데 만기는 어디까지나 예약권 정리일 뿐 내가 가진 회사의 가치가 바뀌는 날이 절대 아니에요. 이 둘은 충돌이 아니라 따로 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이 출렁임에 겁먹고 멀쩡한 종목을 덜컥 던지지 마세요. 경계는 하되 큰 방향은 차분히 따로 보는 것. 그게 바로 만기일에 우리 지갑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자세예요. 오늘 이 자세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투자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해서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지갑 지키면서 가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차고 단단한 신호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만기일이 오기 전에 우리 또 만나요. 지금까지 경제해결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